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지금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지금 체포 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에서는 윤석열 지금 체포 소식, 또 체포 과정, 또 그 얘기 좀 충분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아주 급박합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관저 앞에 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부터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공수처가 오늘 오전 중으로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 오전 6시 14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은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차량 5대 나눠 타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발해 곧 한남대로에 현재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시도 임박의 한남대로는 현재 일부 통제된 상태 고요. 공수처가 들고 있는 이 영장은 장소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만큼 관저 진입에 성공한다면 이 윤석열 씨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수처와 국수부는 전날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남동 관저 앞에 기동대 47개 부대, 경력 약 3,000명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네. 경력을 동원해서 한남동과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처 또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고요. 현재 경찰은 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2겹에서 3겹 정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00여 대 경찰버스가 관저 앞 3차선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8시 전후로 해서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송환이 이뤄질 공수처 청사 주변에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동대 역시 10여 개 중대를 배치해둔 상태고요. 공수처는 경호처와 시위대가 관저 앞을 막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불발될 경우 2차, 3차 집행도 고려하고 있고 또 장기 대치 가능성을 대비해서 생수와 방한용품까지 챙겨 나온 상태입니다. 자, 오전에 이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체포도 있지만 수색도 있습니다. 그 관저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윤석열이 머물고 있는지 수색하는 장면,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까지 영장에 지금 기재가 돼 있고, 막 이거 이제 집행이 돼야 될 상황인데, 자, 어제부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임박했다, 이제 영장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좀 임박한 모습을 조짐이 좀 보였었는데요. 네. 어제 저녁부터 공수처 정문에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또 청사 출입 제한 조치도 강화된 것으로 봤을 때 좀 체포영장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을 제외한다면 오늘 집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실제로 현재 집행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윤석열 씨나 경호처의 거부로 한 번에 이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6일에 집행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오늘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확정을 했고 경찰과의 조율도 마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MBC 보도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 앞에는 이미 어제 새벽부터 경찰기동대 30개 부대가 투입돼서 2,000명 가까이 경찰이 어제 새벽부터 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규모만 보고 봤을 때도 하루 만에 5배 늘어난 규모로 당장이라도 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완료된 것 같다,
있다. 이런 말이 어제 저녁부터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공수처하고 경찰 준비는 아마 많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경호처의 어떤 대응인데요. 경호처도 좀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호처의 대응 방침 어떤 건가요? 네, 경호처는 오늘 아침에도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다만 경찰을 막아설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말해주거나 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는 게 오늘 아침자 입장입니다. 경호처로서도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호처는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검토한 판례는 지난 2019년 트럼프 미국 방한 당시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한 경호처 경호가 과했다면서 한 집회가 민원을 낸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판례에서 헌재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사전적 예방적 경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관저 근처로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로 경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예방적 경호의 필요성을 이 경호처는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직무 집행이 지금 정지된 탄핵 소추 의결된 상황인데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무슨 판례를 검토하는 건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경호처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 윤석열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헌법, 법률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 입장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호처의 지휘 감독 권한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즉 윤석열 씨나 경호처장이 경호처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최상목 대행이 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은 이 경호처와 논의한 바는 아직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당장 경호처를 지휘하지는 않겠다는 뜻에 가까워 보이는 상태인데요. 최 권한대행 측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시장안정 정책 시행 등 소화할 일정이 너무 많아서 경호처 지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자칫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어서 이 최 권한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왜 직권남용이 될지. 그리고 만약에 유혈 사태라든지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그때 이 대행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또 그냥 막무가내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중으로 체포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체포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조사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우선 조사 계획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속보 전해드리면 공수처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 소식이네요.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화면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 차량이 이제 과천에서 출발해가지고 관저 앞에 바로 도착했다라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사 계획 말씀드리면 윤석열 씨는 체포된 후에 이 영상 녹화 장비가 마련된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이외 시간에는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으로 윤 씨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별도의 특별조사실을 이번엔 만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피의자 조사를 중단하고 이 공수처 건물 한동은 다 비운 상태인데요.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대환 또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투입되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 이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두 검사들입니다. 또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이들에 대한 수준의 예우는 어렵다라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로
결과로 검찰과 날짜를 조율해서 자진 출석한 형태였지만 윤석열 씨는 세 차례 출석 불응 이후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강제로 구인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앞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같은 수준의 예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관저에 도착해서 체포 과정을 아마 거칠 집행을 이제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집행이 돼서 잡아온다면 바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대치라든지 뭐 다른 국면도 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 체포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이 만약에 잡아간다면 공수처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건데 벌써 한 100페이지 넘는 질문지를 다 작성을 했다면서요. 네, 공수처에서는. 맞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1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조사를 받았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21시간 반 동안, 21시간 반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고 당시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윤석열 씨가 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고 또 체포조가 실제로 운영된 사실도 이미 확인이 됐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명단을 직접 선정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명시했던 이 비상입법기구의 정체를 확인하고 어떻게 부정선거 주장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는지 또 내란 사태 기원을 밝히는데 공수처는 조금 더 주목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사실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지난 어제죠. 그제인가요? 편지 공개했을 때 네. 눈에 띄었습니다. 이 편지를 본인이 직접 공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저 앞에 모여 있고요. 지금 관저 앞에 탄핵 반대하는, 체포 반대하는 지지자들도 있고 또 앞에는 체포하라고 요청하는 지지자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혼란한 상황입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편지 부분, 뭔가 동원령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난 1일에 윤석열 씨의 편지가 공개된 순간에 이 실시간 방송 중이던 극우 유튜버들은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을 난리 났었어요.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더 힘을 내자라는 문구가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 더 힘을 내자라는 문구는 관저로 모여라라는 일종의 명령과 동원령으로 이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한테 몸 바쳐라, 또 다 쓸어버려 이렇게 대통령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누가 다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 휘발유가 든 드럼통을 터뜨리자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KBS 라디오 전격 시사를 진행했던 이 고성국 씨는 20년 전 10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지만 이 지지자 200여 명이 막아선 사례를 재차 소환하면서 이번에도 몸으로 막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숫자로 더 많다면서 공수처는 국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저 편지를 저렇게 썼다는 거 본인이 쓴 건지 뭐 본인이 썼겠죠. 서명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 극우 유튜버가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을 또 자극시키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집행 과정이 힘듭니다. 정상적인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하는 거요. 기자담화에서 수사하고 재판 본인이 받겠다면서요.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다 거절하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영장까지 거절하고 동원령을 내리고, 이 편지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심각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 편지를 또 증거로 제출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씨가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한 장짜리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의도와 가장 최근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편지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리인단은 해당 편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중요한 파면 근거가 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또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때문에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씨도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거부를 했고 또 체포영장마저 불응하는 등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형편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악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데요. 법을 깡그릇이 무시하고 일부 조그만 조항 요런 거 갖고 와가지고 그게 맞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고 법꾸라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이가 수사기관의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 확보하지 마라 내 거 이렇게 멈춰달라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네요. 네, 맞습니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답변서나 이 탄핵 심판 쟁점 정리 등에 꼭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 제출을 막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씨 측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헌재는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고 검찰 역시 이에 응한 바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례에 따라서 이런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 차량 도착을 했고요. 자,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좀 대치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는데 지지자들이 이제 막고 있는 모습, 또 특히 공수처가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일단은 경호처죠.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공수처는 문을 열지 않으면 이거 다 공무집행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또 밝힌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댓글 주시고 있는데요. 김지연 씨 오셨고요. 김민재님, 자연님, 또 자룡님, 정유진님, 함난영님 오셨는데 대부분 이제 말씀들이 비슷해요. 오늘 이 추운데 또 어르신들이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저 상황에서 또 다른 또 어떤 불상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좀 집행이 돼서 조사를 받으러 가라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윤석열 씨라고 부르고 있고 윤석열이라고 왜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네. 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댓글에서 그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체포 차량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착을 했고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착수를 합니다. 뭐 보여주고 이제 열어달라. 수색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 하여튼 관저가 크기 때문에 네. 가서 보여주고 수색을 한 다음에 잡아오는 장면까지인데 이 체포 수갑 찰 때까지 수갑을 찰지는 모르겠지만 찰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48시간이 적용이 안 되고요. 딱 잡을 때부터인데 일단 중요한 과정이 지금 단계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또 이 경호처가 이 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에 지지자들이 또 물리적 충돌 이거 체포를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김민재 씨가 우리 누나라고 자꾸 하면서 전현주 기자가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거 불러주시죠. 네.
김민재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김민재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매번 좀 와서 봐주십시오. 자, 오늘 경찰분들도 참으로 수고가 많고요. 저 앞에 있는 저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많이 고생들이 많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체포 과정 얘기를 할 겁니다. 잠시 후 배포의 촉에서도 이 체포 관련된 얘기 좀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배포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집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이 공수의 체포 차량 도착했고 아마 긴장감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배프님이 좀 전문가시니까요. 이렇게 현직 대통령 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게 버티는 모습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앞에 지지자들 반대자들 난리도 아닙니다. 경찰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유혈 충돌 상태까지 지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겁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대통령이나 지낸분 현직 대통령인 사람이 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전혀 예의가 없는 상황. 이거 지금 까딱하면 유혈 충돌이 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내전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유튜버들이 뭐 가스통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뭔가 삐뚤어지면 위험한데 그거를 촉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의 지지를 자기한테 하는 어차피 이게 법의 명령을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누구도 법의 명령을 안 따르면 안 돼요. 아, 그러고 본인이 수도 없이 집행했던 게 영장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 그러니까 법원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당연히 아니 불만이 있으면 재판에 가가지고 그렇죠. 다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언어로 얘기해야 될 것을 이건 완전히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조폭의 언어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깡패처럼.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검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깡패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깡패처럼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상황은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출발은 공수처 검사 두 분하고 수사관 40-50분이 네. 지금 도착을 한 상태에서 그 가천에서 출발해서 네. 한남동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예. 정문 상황에서 이제 정문의 당직 팀장한테 일단 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하라고 하는 상태일 제시하면서.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 상황처럼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팀장이 안 나타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갑갑하죠. 네. 그래서 보통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유압기라든가 말하자면 이 일종의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 걸 가지고 가거든요. 아, 그런 기구를 가져갑니까? 기구는. 왜냐하면 경찰 기동대는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공조본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배프님 제일 잘 아시니까 일단은 그 관저가 경호 라인을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앞에 지금 보면 우리
경찰 기동대는 한 2,700여 명이 있다는데 그 안에 라인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일 외곽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호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가장 외곽은 101 경비단이라고 101 경비단, 101 대통령 경호단.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서울경찰청 경비부 소속입니다. 소속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 그 안에 라인, 그 안쪽에 안쪽 라인은 202라고 하는 그러니까 101, 202입니다. 안쪽도 다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경비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명령은 서울경찰청장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소위 말하는 22라고 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호관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대통령 이제 인적 경호를 하는 옆에서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 검은 양복 이건 경호관이라고 합니다. 경호관이군요. 경호단이 아니고 경호관. 경호관은 경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능적으로는 경호처장의 거꾸로의 명령을 받지만 인적인 명령 바깥은 서울경찰청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거는 아마 중간에는 22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속보에 따르면 경호처에서 차벽으로 관저 입구를 막아 나간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수작을 죄송합니다. 수작이라 하셔도 됩니다. 이 수작을 부릴 거라고. 위법한 행동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을 막게 되면 문을 안 열게 되면은 그걸 뜯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차를 쌓아놓으면은 뜯어도 또 이거를 다 크레인 같은 걸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시간을 지체할 수는 진짜 이게 현직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저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집행이 쉽지 않을 거다 얘기도 하긴 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겹겹이 싸고 있고 차벽을 지금 관저 입구에 놨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베프님 설명해 주셨지만 경호단 100일이나 200이 경호단에서 했기보다는 경호실에서 경호처에서 저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 뭐 본부장이 듣기가 듣기로는 충안고 라인 뭐 충안고등학교 출신들이라고 하니까요. 사병 조직 김용현이가 직접 임명했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 라인들의 인적인 102나 202는 사실은 경호처장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뉴스 보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타고 있는데 이걸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안쪽에 있는 일종의 사병 집단 같은 자들이 저런 짓을 해갖고 시간을 지체. 왜냐하면 자신들의 말이 102나 202에 안 먹힌다는 걸 이거 방증하는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102나 202가 몸으로 맞겠죠. 지금 상태에 나타난다는 건 결국은 102나 202는 사실은 일부 빠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도 빠져 있겠죠.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상당수 간부들을 교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1 경비단장은 황모 총경인데 충안고 출신이라고 하네요. 또 충안고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승진 라인이라서 갖다 박은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101 경비단이 그 직원들이 경찰인데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법의 명령을 따르겠지 왜 사병 집단 같은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저들도 어쩔 수 없이 차벽을 쌓아는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면 크레인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저 과정에서 뭔가 충돌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베프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겹겹이 이제 쌓여져 있는데 101이 제일 외곽에 있고 200이 202가 다음 후선에 있으면 그 안쪽부터 경호처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도 101이나 101이나 202는 뭐 사실 큰 문제 없겠지만 문제는 경호처가 직접 하고 있는 경호관들 그 차벽으로 지금 관저 입구를 막고 이 체포 집행을 지금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경찰 기동대가 우리가 지금 2,700여 명 경찰들이 지금 출동했고 배치가 되고 있다는데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하는 거 이거 지금 위법이다. 윤석열 측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베프님.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상하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 수사에 관련이 없는 경찰관 기동대의 경찰들이 그걸 대신 집행하면 여기서 대신 집행한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관저에. 숨어 있겠지. 그러면 그 수색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4, 50명이 수색을 전체 못 하니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의 경우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앞장을 쓰고 사실은 경찰 기동대는
이 협조라는 관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그 시비를 거는 건데 이건 시비라고 봐야 되겠죠. 시비를 거는 거죠. 문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 엄청나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법의 명령 안 따르면서 안 따르고 있잖아요. 왜 이거 엉뚱한데 합니까? 예. 그렇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찰 기동 대응을 거부 주려고 하는 거죠. 왜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렇게 하는 거 시민들이 체포해도 된다. 이거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안 막걸리입니까 됩니까? 그게 이게? 가장 나쁜 얘기 같아요. 그렇죠. 현행범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이거는 싸움이나 내전이나 내란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선동하는 거죠. 그렇게도 보입니다. 저분들 저기 바깥에 있는 태극기 네. 보신 분들한테 경찰하고 충돌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좀 창피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예. 이게 검찰총장이고 그나마 그래도 리더로서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고 국가의 네. 책임자였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보호해달라고 나 영장 받기 싫으니까 나 좀 지켜달라고 네. 편지 쓰고 뭔가 메시지를 내고 이게 지금 사실 할 짓입니까? 보통의 우리가 많이 하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들은 그래도 뭐 어쨌든 나와서 네. 수사받고 전두환이 기억납니까? 그렇죠. 네. 그 어쨌든 골목 성명하고 합천까지 가가지고 검찰 수사관이 잡아와요. 그렇죠. 뭐 그 사람도 만약에 자기가 원했다면 지지자들이 나 막아달라 했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는 이거 하는 짓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국가를 너무 허술하게 보는 것 같다. 네. 국민들을. 자, 지금 현재 상황 대통령 관저 앞에 미니 버스가 있고요. 자, 공수처는 지금 진입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우리 배프님 설명에 따르면 경호 팀장이나 뭐 경호 당직자가 나오지 않거나 네.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마 그 미니버스를 네. 펑크를 내놓고 네. 완전히 그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네. 종종 봤거든요. 예. 조폭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뭐 못 들어오게 시간 지체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저 도박 조폭들이 시간 지체하려고 앞에 다 타이어 쌓아놓고 그런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한남 초등학교 앞입니다. 한남 초등학교 앞에 그 경찰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네. 있고요. 경찰 기동대 차량들 배치되어 있고 또 경호처는 또 그 앞에서도 막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빠르게 시급하게 네. 크레인으로 저 미니버스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예. 오늘 해가 지나가도 못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거든요. 네. 크레인이 간다고 하면 뭐 어차피 안 되면 그걸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또 지지자들이 아주 흥분하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법의 집행은 네. 엄정하게 해야죠. 당연히. 자, 이게 근데 어제 뭐 1일이죠. 1월 1일 날 그 편지 같은 거 네. 공개한 거 또 유튜버들 통해서 또 얘기하는 거 이거는 어떤 심리가 작동한 거로 봐야 됩니까? 뭐 무서워서 저러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 그러면 나는 무고하다. 무고하다? 무고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지금 당도 예. 다 자기를 다 버렸다. 앞에 제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의당. 예. 당도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 믿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나만 이런 믿어라. 식으로 시작점부터 끝까지 예. 이 감성을 접근하는 이런 예. 방식으로 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이면서 정치적 선동이죠. 네. 극단적 선동이죠. 그러니까 선동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뭘 나도 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 내가 다 보고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한때 나라의 리더였으면 이런 상황이 안 되게 나와서 그냥 조사받고 추운데 들어가시라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극하고 독려하고 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 관저 안에 지금 대통령 부부 외에는 네. 실제로 참모들은 거의 없죠. 거기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있었어도 안 되고요. 사실 전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 사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네. 진짜 충신이라고 하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 고언을 해야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정당하게 법의 집행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해야지 참모라는 인간들은 다 도망가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대통령실 참모입니까? 요거는 제가 베프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모라면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네. 근무를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출근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먹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 뭐 경로하고 화내고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참모들이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공직자의 자질도 안 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명 이권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 아니 그 정도의 결기도 없습니까?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런 정도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아니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도끼를 갖다 놓고 상소를 올리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죽진 않잖아요. 그냥 그만두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거 안 하면 되지요. 근데 그 안에 붙어가지고 계속 있었다는 거는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엄, 내란까지 전 동조했다고 보거든요. 더 나아가서 당연하죠. 지금도 체포영장을 정상적인 참모라 뭐 참모가 거기 가 있지는 않겠지만 하지 말라고 이걸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누구 하나 간언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걸 안 한 거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이 상태쯤 되면은 박종준 처장이나 네. 아니면은 그 차장이나 본부장한테 지시를 내려야 된다. 아니, 그것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박종준이라는 사람도 어쩌면 이 경호처장입니다. 안가 소집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거 동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아닙니까? 내란죄 공범 같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경호처 저기 본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체포를 막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종준을 네. 좀 압니다. 압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예. 우리가 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찰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분? 여기서 이제 네. 저희 그 위에 있는 그 아마 단장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할 때 경호처 차장이었습니다. 아하. 하필 이 사람이 지금 또 할 때 이야. 처장이 되니까 탄핵할 때마다 걸려있네요.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적으로 정진석의 추천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이에요. 충청도 아마 부여나 그쪽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고언을 못 하죠. 사실 그런 사람을 거기다 뭐 박았겠죠.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건 직무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박종준이한테 네. 너 체포영장 집행 막지 마라. 차 빼라. 예, 해야죠. 버스 막 막아가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명령을 내리고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뭐가 무슨 문제냐면 뭐 클레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그 앞에 있는 그 지지자들 아니면 그 어른들 그분들하고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떠오르는데 계속 모여들고 있으면은 네. 분명한 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예. 그거를 생각하고 시간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고 그렇죠. 박종준이나 경호처 쪽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명확히 하면은 네. 그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네.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것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호처 반응도 그랬고요. 권한대행도 똑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건 뭐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리고 경호처는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경호 업무를 하겠다. 그건 뭐냐면 체포영장을 막겠다는 뜻으로 그렇죠. 들려지고 예.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한 30분, 뭐 1시간 전에. 됐죠. 예. 도착을 해서 영장 집행을 하려면 영장을 보여주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문을 막으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담당자한테 이걸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안 하니까 이거를 아마 공수처 검사들이 이걸 제시를 안 하니까 이걸 뜯어야 될 것인가 들은 이게 지금 고민하고 법적인 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좀 그건 안타깝네요. 이게 지난번에 봤지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느냐면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아예 안 받아가 네. 못 받았어요. 네.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구속영장, 아니 체포영장 같은 경우 수색 체포영장이잖아요. 요것도 안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당직 팀장 나오세요라고 하면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요라고 저는 당신 뭐야? 저는 여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그러다가 그 사람 나가버리고
잠그고 이렇게 된 상태였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 하나예요. 베프님 말씀대로 결국은 끝까지 그래 되면 시간이 너무 끌 수 없으니까 문을 이제 개방을 시킵니다. 그렇죠. 강제 예. 개방을 한 다음에 아니면 크레인으로 차 같은 거 드러내고 예. 문을 유압기 같은 걸로 개방을 하고 들어가 가지고 예. 보여주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은 네. 누군가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 예. 사람한테 제시하고 자기도 아니라고 그러면 관계 없으면 빠지십시오. 네. 계속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지금 현재 상황 다시 말씀 좀 드리면요. 관저 앞에 경찰 기동대도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공수처 차량은 도착했습니다. 예. 영장을 집행하는. 다만 이 경호처에서 앞에 버스 같은 걸로 막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그 자료 화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보일 거예요. 바짝 붙여놨을 수 있습니다. 붙여놨던가. 그러면 못 들어오게. 실제로는 이거 타기가 쉽지 않죠. 인적으로 못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 할 수 있는 방법은 베프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유압기로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아니면 차량을 막아놨다면 차량을 드러내고 이제 그런 일까지 사실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미 저기다 박아놨다는 건 차를 저는 거기다 주차해놨다는 거는 그건 그렇게 아니면 접근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네.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잖아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예. 그럼 공무집행 방해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영장을 체포하러 간 공수처 검사나 집행관이 네.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도 법을 안 돼. 법을 그렇죠. 본인들이 법을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고 네.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 위해 용인을 빨리 제거를 해야죠. 베프님 이 질문들이 조금 예. 있는데 예. 이 자꾸 그 질문들은 이건 저도 예. 잘 몰라서 혹시나 헬기나 이런 특공대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건 테러 맡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예. 55 수방서 경비단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 그러니까 그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있다. 당연히 거기에는 대공화기가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이 공중으로부터 접근을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까딱하면 그냥 대공화기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대공학이라는 거는 견착식 미사일 같은 이게 경우죠. 그건 위험하네요. 그리고 발칸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발칸 같은 게 있죠. 예. 발칸포라고 해서 초당 4,000발 나가는 그런 게 예. 순식간에 나갈 수가 있는 상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공중으로부터 접근도 사실 어려운 게 물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경찰 특공대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는 관저고 사실은 그런 대공 장비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아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경호처에 관련된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갖고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 경찰특공대 안 쓰고 저기서 개방을 하고 들어가는 게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음에 와야 됩니까? 그럼 다음에 왔을 때도 이게 안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은 당연히 크레인으로 예. 아니면은 그 보통 이제 경찰차의 뒤 걸로 끌어내서 인적 활로를 열 다음에 열은 다음에. 들어가야죠. 예. 그건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할 수 없다면 영장 유효 기간이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몇 번 더 할 수는 있겠네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토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토일 주말이면 월이니까. 사람이 더 몰릴 수 있고. 아.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몰린 건 지금이고 지금이 그래도 제일 적다고 생각하면은 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일요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뭐 댓글에 지금 관저로 들어갔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갔나? 아마 네. 속보로 관저 안쪽으로 지금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저를 강제로 개방한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 레카차도 지금 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들어갔으면 이제 네. 그때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수색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디 있는지? 네. 물론 당연히 네. 그 경호처 처장이나 오늘 당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당사자, 네. 집행 당사자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물었겠죠. 경호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협의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영장 집행하는 부분. 대화를 그냥 하는 거죠. 너희들 네. 받을래. 네. 그냥 빼가 올래. 아니면 우리가 무력으로 갈까. 아니면 받아줄래. 데리고 올래. 뭐 이런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도 예.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일부 부분은 사실은 협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협조. 네. 저도 군 검사할 때
체포영장 같은 거 구속영장 집행하러 가면 한 명도 거부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부한다는 거부하면 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기는 경호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액션을 취했어도 네. 사실은 조금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아마 차의 틈을 비집고 네. 그래서 인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드러낸 건 아니고. 문이 다 열린 것 같지 않고요. 그렇죠. 살짝 열려 있고 경호처하고 이런 체포영장 집행 부분 관련해서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고 만약 이 단계에서 경호처가 얘 데려가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나오면 돼요. 아마 근데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뭐 표현은 이럴 겁니다. 예. 저희들은 그냥 정위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럴 됩니다. 것이다. 예. 그럴 것이다. 정위치만 해주면 예. 됩니다. 예. 정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고 자신들이 참아 안내는 못 해주겠다. 예. 뭐 이런 식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아하.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그 경호관들도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 경력에 남거든요.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위치 시켜놓고 대략 관저 위치만 알려주는 정도로만 해도 예. 최고입니다. 자, 지금 현재 8시 2분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나요? 예. 관저로 들어갔고 다행이네요. 이제 체포영장 집행은 뭐 우리 베프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수색 부분도 있고요. 체포도 있습니다. 수색은 뭐냐면 어디에 지금 숨어 들어 있는지 뭐 안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는 과정. 그 과정이 있겠죠. 만약에 관저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네. 말하자면 집행영장을 받으면은 네. 그건 수색할 필요 없죠. 그걸로 필요 끝나는 없죠. 겁니다. 그건 잡아오면 되니까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안방에도 없네? 저쪽에도 없네?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가야 돼요. 수색을 해야 돼. 그래서 말 그대로 수색이에요. 그래 근데 수색영장이 네. 됐고 네. 이 수색영장은 어디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그게 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렇죠.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 국가보안시설입니다. 못 들어가면 여기 숨어 있으면. 맞습니다. 예. 그거를 명확히 해준 게 이번 영장정당 판사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러니까요.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 법조문을 네. 언급해 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어기네. 있다는 거. 수색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색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법조문을 적시해 준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그걸 없는 건데 그거를 괜히 시비 거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거죠. 판사가 이상한 사람들하고 시비 거는 거지 전혀 그거는 네. 당연한 거를 영장 판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당연한 걸 해주신 네, 거예요. 당연한 자, 우리 거예요. 대표님 정확하게 네. 말씀. 당연한 거를 적시해 주신 거고 아마 또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들 윤석열 우리가 찾아낼 테니까 거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관저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클 거고 뭐 골프장도 만들고 뭐 다 사우나실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어디가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설마 현직 대통령이 어디가 숨어 이건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 관저에 들어갔으면은 예. 내가 윤석열인데 네. 저기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네. 맞지. 아니 어디에 숨어갖고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세상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공수처 수사관들 8시 2분 기점으로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했습니다. 했고. 진입을 하고 영장 집행은 2가지 단계입니다. 수색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수색 필요 없겠죠. 그렇죠. 나와서 잡아가십시오. 그럼 같이 갈게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채 하지 않는다면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 수색. 예. 그리고 찾게 된다면 이제 수갑 채우는 수갑 아마 안 채울 것 같긴 한데 체포하는 과정까지 아마 곧 체포영장 집행이 될 거로 봅니다. 생각보다 근데 뭐 어떤 불상사라든지 네. 어떤 무력 충돌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드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10이나 202는 경찰 관할입니다. 네, 배프님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절대 이분들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 할 사람은. 이유도 없고 예. 걱정했던 거는 사실 말씀하신 건 경호관들 안쪽에 있는 경호처들. 건데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미니버스를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액션은 취한 것 같아요. 취한 건데. 근데 그것은 아마도 보여주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경호관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영장 집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기들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좀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해갖고 된 것 같고. 네.
사실은 여기까지가 맞죠. 네. 이건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프로토콜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호처장이나 그 윗선에 있는 그렇죠. 예. 김용현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대다수 경호관들은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베프님 설명에 따르면 미니버스로 막는 척을 하긴 했지만 이 군인들이 이번에 계엄할 때 왔을 때 소극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 문을 열어주면서 결국은 집행해라. 왜냐하면 영장 갖고 왔는데 그거 그렇죠. 본인이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렇죠. 처벌됩니다. 공무원 더 이상 못하고 연금 다 날라가거든요. 경호관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도 그런 없고. 사람들한테 왜 네. 충성을 합니까? 그렇죠. 그 이상한 사람한테. 모든 공무원들은 법의 명령에 따르면 됩니다. 네, 지금 간접 철문 완전히 열렸고요. 네, 수사관들 안쪽으로 싹 다 들어갔고요. 곧 수색을 하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윤석열의 모습도 뭐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아마 그 공수처 버스라든가 그 차량으로 아마 하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사람들 네. 자극할 수가 있는데 예. 저 부분도 사실은 좀 공수처가 조심하는 해야 되겠죠. 뭐 많이 잡고 나오는 네.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끝까지 예. 과천 공수처 사무실까지 데리고 갈 때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혈 사태 또 일어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고 공수처 안에 들어갈 때까지 네. 절대 긴장 놓치지 말고 매우 예.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과 조심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합리적인 거예요. 예. 예, 굳이 그걸 막을 경호처 공무원들이 왜 그걸 막습니까? 왜 도와줍니까? 내란죄 수계, 반란죄 수계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프님, 집행 과정은 다시 또 우리 박은정 의원님 지금 그렇죠. 오셨으니까요.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잘 아시는. 예. 자, 베프님 오늘 감사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한남동 간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입니다. 자, 실제 집행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게 참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관저에 들어가서 관저 문은 열렸다고 합니다. 수사관 차량이 들어갔는데 뭐 미니버스 등등으로 좀 막고 있다고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네.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색영장에 따르면 관저 문을 열지 않으면 범인도피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영장에는 응했기 때문에 관저 문은 열은 것 같고요. 네. 다만 관저 안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뭐 버스 등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로는 그 관저에 들어갔을 때도 초근접 경호를 하는 그 지금 이제 무장을 한 이 경호처 직원들과의 대치가 좀 예상은 됩니다. 지금부터 같아요. 베프님이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좀 전 설명했던 것처럼 경찰이 밖에 있고 안에는 경호처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뭐 굳이 저게 협조할 일은 없는데 서울경찰청 소속들이니까 네. 100일 경비단이나 뭐 등등은. 근데 경호처 사람들은 근접 경호를 할 거니까 관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수색을 해야 된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관저 문은 열렸는데
경호처에서 만약에 나와서 갈게요 하면 끝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럴 지금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 아니죠. 계속 간저에서 계속 농성하겠다. 자기는 예. 지지자들한테 지금 내전을 선동하는 편지도 보내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스스로 예. 순순히 나와서 체포될 사람은 아니죠. 자, 지금 영장이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거든요. 네. 수색영장을 발부한 거는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그것은 체포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 특성이잖아요. 네. 수색이라는 것은. 찾아야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되니까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216조의 네. 1호에 따르면 그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체포하면서 수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 윤석열 쪽에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계속 문제 삼을 거기 때문에 네. 수색영장도 미리 발부받아서 간 것입니다. 그 혹시나. 공수처에서 그것이 수색이 불법하다고 주장할까 봐. 그래서 수색영장도 발부받아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뭐 110조 같은 걸 왜 판사가 뭔데 적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더라고요. 110조, 111. 형사소송법. 네, 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그 압수수색,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요. 네. 체포, 그러니까 인신에 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영장 발부 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을 당연하게 그러니까 기재를 그걸로 해준 뭔가 것입니다. 창설적, 이게 법률 용어인데 뭔가 창설적 새로운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있던 거를 확인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한 것을 110조, 확인해 준 111조대로 것입니다.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된다면 그 신라 시대인가요? 네. 사만 시대인가요? 예. 소도를 인정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 그렇죠. 거기 숨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어떤 중대한 범죄를 네. 저질러도 못 들어가는 장소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고조문이에요. 111조, 맞습니다. 111조가. 111조 예외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수색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위법입니까, 이게? 전혀 위법은 탄핵시킨다면서요. 아니고요. 판사를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지금 이번 내란을 통해서도 판사들 체포하겠다고 하는 네. 지금 법원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 포고문 이런 이 비상계엄 통해서도 네. 그런 마찬가지 지금 맥락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지금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다른 뭐 집행 과정에서 뭐 얘기긴 한데 자꾸 저렇게 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하겠다라고 해요. 그 판사를 무슨 또 우리법이지 뭔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내란 과정에서도 김동연 부장 판사인가요? 네. 뭐 체포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개헌 과정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방망이로 때린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동조하는 모습. 이거는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내란 동조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어떤 뭐 군사 쿠데타 세력들도 법원을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면서 너무 지금 과도하게 자신이 가진 것은 행정 권력일 뿐인데 네. 국회와 사법부, 그 입법 그 사법 권력까지도 자기가 모두 군림하는 독재자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적 발상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간저 자기 집 앞까지 지금 수사관들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냥 나와서 그냥 영장 받을 것 같거든요. 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두환 골목소미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합천에 가가지고 바로 잡혀 나옵니다. 네. 수사관들한테. 전두환만도 못하네요. 그거보다 훨씬 무도하죠. 그래서 아마 근데 윤석열 캐릭터상 네. 끝까지 그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뭐 대통령 예우를 뭐 얼마까지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이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공수처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거나 또 생각해 보면 바로 공수처에서 조사하지 말고 네.
차라리 빨리 구치소로 신병을 먼저 보내서 넣어버리라. 네, 그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날 바로 구치소로 간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조사 안 하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교정 당국의 관리를 그날 밤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네. 왜냐하면 공수처로 이동하고 공수처에서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난동이나 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님이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감찰을 했던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잘 알을 거 감찰을 해봤으면 네. 어떤 사람인지. 네, 그렇죠. 4년 전 막 지조가 있고 신조가 있는 사람인지 얍삽하거나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 좀 아실 거 아닙니까? 네, 4년 전 이맘때였고요. 그 감찰 당시에도 끝까지 조사를 안 받았어요. 똑같네요, 하는 네. 짓이.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당시에 이제 윤석열 감찰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예. 감찰팀이 일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공수처 건물이에요. 아, 그 과천 공수 건물이 네,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놀랍네요. 4년 전에 글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됐었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조사받네요.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결과적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래서 좀 굉장히 역사의 우연이다 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 이것도 절차잖아요. 자기 잘못했으면 네, 징계 절차에 맞습니다.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때 응하지 않아서 조사 불응,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로 들어가서 네. 징계 청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뭐 조사에 수사에 순순하게 협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이게 않습니까? 저기 헌법재판소 지금 정영식 재판관 하는 말이 공개 사실 아니냐고, 다 받지 않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다 받잖아요. 그래서 다 받고 증거들 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를 위한 거예요. 네. 좀 억울한 게 없는지 아하. 소명할 게 있는지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런 정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뭐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더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또 그런지 본인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만약 잡혀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사면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고요. 사면 안 되게 내란죄 같은 경우는 내년의 경우에는 사면이 절대로 되지 네. 않도록 대통령 사면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본인도 예상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잡혀가면 나는 평생 그냥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예. 당시에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이었죠. 당시에. 예. 그래서 아마 중대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 네. 본인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생각을 법률가니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선동하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편지 쓰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공수처 지금 대통령 경호처하고 약간 대처가 있었는데 그 대치 이후에 관저 내부로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아마 수색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 시작된 것 같고 경호처 직원들이 굳이 저거를 막거나 막 그 충돌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경찰 직원들은 아마 네. 방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직원들 제일 후방에 있는데 네. 아마 빠졌거나 방어를 안 할 것 같아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경호처 직원 중에는 일부 아마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 체포를 불법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적부심. 그래서 석방을 또 도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체포를 마치 불법하게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누가 뭐 좀 다치거나 네. 뭐 이런 등등의 돌발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상황을 흘러가면 안 되고 공수처에서는 굉장히 적법하게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신병
신병만 잘 확보하면 이후의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체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과거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때 맞습니다. 한동훈 당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그 핸드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러 간 정진웅 검사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수사 동력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무죄가 되긴 했는데.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뭐 고소하고 위법을 문제 삼고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그 후에.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는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병 확보 과정에서 가장 적법하게 그 아마 이제 바디캠이나 영상 카메라 들고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적법하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그 한동훈, 그 정진웅 그 두 대체하면서 뭐 넘어뜨리고 했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두 사람 다 검찰 출신이고 어쩌면 프레임을 딱 전환시키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죄가 났기 때문에 네. 그 상황 그 독직 폭행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니었는데 어쨌든 피의자가 문제를 삼으니까 그것이 네. 마치 불법적인 압수수색인 것처럼 네. 그렇게 그 당시 상황이 언론도 보도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뭐 조금이라도 뭐 불미스러운 뭐 누가 다친다거나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그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그것 가지고 뭐 또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럴 수 있어서 네. 체포가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이 체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 체포영장이 또 시도를 하면 되고 6일까지 네. 그리고 또 체포영장 끝나면 기한이 끝나면 다시 발부받을 수 다시 있습니까?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아예 구속영장으로. 아예. 예.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이거는 영장이 또 피의자가 직접 구속자 피의자 신문에 나가서 또 그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영장 영장이 실질심사. 본인이 나와야 예. 돼요. 그래서 예. 본인이 안 나오면은 포기하는 거고 영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를 해서 A 수배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지명수배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경호처 직원이든 누구든 잡아야 됩니다. 그 피의자 그 안에 그러네요. 있어도 그러네요. 수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이 보면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수순대로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네. 걸릴 뿐이지 이 사건은 뭐 수사도 다 됐고 신병도 뭐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좀 속보 상황 전달해 드리면요. 경찰 또 공수처 지금 경호처하고 약간 대치가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간접문 열고 내부 진입을 했고요. 첫 번째 과정은 수색영장, 수색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는 과정, 아마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고 순순히 나온다 그러면 뭐 수색 뭐 필요 없이 체포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체포영장의 그 시기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48시간 내에 수갑 찰 때부터입니까? 네, 그렇죠. 아. 체포를 집행할 시기,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네, 때 고지하고 수갑 차고.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마 조사는 뭐 피의자 신분 확인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정 신문을 하고 네. 그 외에 그 직접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군 사령관들이나 지시를 네. 직접 받았다는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진술하는데 너가 이렇게 한 건 맞는지 그런 식으로 아마 조사가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포고령 작성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한 네. 거 등등 그다음에 판사 체포를 시도한 거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체포조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답변이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조사하러 지금 간다 그러면. 네. 지금 영장 제시를 했네요. 체포팀이. 사본을 아마 교부할 것 같습니다. 사본 교부하면 경호처에서 이것을 완전 거부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 경호처도 지금 예. 그게 범죄 행위가 되거든요. 예. 이것을 거부하면. 예. 그래서 저는 뭐 경호처에서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것은 영장을 아닐 것 받으면 같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수밖에 영장이 없네요. 집행이 되면 이 신병은 예.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국가 거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은 그러니까 경호처가 국가가 더 이상 하는 거기에 예. 관여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경호처가 손을 뗐거든요. 네. 그 박근혜 당시에는 그 사전 구속영장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체포 단계에서부터 경호처는 손을 떼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영장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호처에서 뭐 어떤 대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영장을 제시를 받으면 문을 열어주고 찾아가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안에 어디 있는지는 그 모르니까. 본인을 예. 찾아서 수색해가지고 바로 데려가라. 집행을 해야 아하.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네. 자, 집행이 되면 데리고 이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좀 공수처로 걱정스러운 이동합니다. 부분이 나가면서 막 차에 태우고 또 앞에 지지자들이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끝까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지자들이 다중이 지금 있는 거고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거 자체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 입건해서 구속 등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막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가면 이제 공수처 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네. 사령관들이 군인들 특징이 뭐냐면 다 적습니다. 깨알같이. 네, 메모도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메모도 네. 있고 기억한 거 보면 거의 윤석열 육성처럼 지금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게 거의 그리고 그 워딩이 굉장히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뭐 부인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탄핵 심판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네. 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그럼 이 상황이면 윤석열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항하고 반항할 것이다. 소리 지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제일 잘 아시니까 조사 받으러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난동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압할 수 있는 좀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받으러 가서 그래서 소리 조사실에 지르고. 가더라도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가장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니까 체포부터 데려가서 조사할 때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막 난동치고 막 난리를 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런 준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지금 또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현재 속보 조금 말씀드리면요. 관저까지는 들어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경내까지 들어갔는데 실내에 지금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들을 못 오게 경호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아마도 영장 사본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또 그 안에 실내는 막는 또 경호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경호처 직원들을 전부 다 범인 도피, 공무집행 방해, 폭행 협박이 있어야 공무집행 방해이긴 한데 다중이 그랬다면 공무집행 방해 그 범인 능력 등으로 전부 다 입건해가지고 다 체포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없애줘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현행 범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관저 지금 출입문, 저 진입, 저 대치 상황이 저는 좀 오래 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관저는 통과했고 영장도 제시했고 실내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실내에서 저지하고 있다면 저지하는 사람들을 경호관을 그냥 다 체포를 하든지. 체포 가능하죠. 현행 범인이니까요. 그렇게 한 명씩 체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겠죠. 영장을.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그래야 이게 진압이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좀 경호처 그 출입문 열도록 조금 더 약간 대치 상황 속에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수적으로 공수처나 경찰 쪽이
괜찮습니까? 경호처 또 무기 사용 이런 것도 좀 네.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 때문에 공수처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오늘 그 경찰 기동대가 네. 전 경력이 다 지금 투입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예. 시위에 대대나 이런 데를 또 대비하기도 하지만 네. 저런 상황도 좀 충분히 좀 대비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저 상황이나 관저 우리 위치나 그런 어떤 위치 구조들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시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8시 2분에 관저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33분, 34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내까지는 못 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인간 벽으로 이제 공수처가 네. 막고 있다. 체포영장 못하게 네. 집 안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시간상으로 좀 아직 좀 네, 시간 좀 늦어진다. 늦어질 것 같아요. 저 상황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되면은 저는 전부 다 현행범인 체포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런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과연 보호하는 것이 공수처의 직무인가? 저는 그게 헌법의 내란수계에 네.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기해서 네. 그 헌법보다 공수처법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저는 범법 행위이다. 심각하다. 근데 저 상황은 조금 오래 대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왜냐하면 봐야 공수처 된다. 입장에서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누가 네.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체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윤석열은 본인 마음은 어떨까요? 저렇게 해놓고도 그게 안에서 막 격려하고 있을 거예요. 격노할 겁니까? 네, 소리 지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자기가 체포되는 상황을 못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끝까지 네, 뒤에서 그렇습니다. 막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할 거라는 그 거잖아요. 내란 상황 보시면 막 전화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내란상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화를 안 해야죠. 그렇죠. 아니, 뭐 네. 제가 내란 상황을 무슨 비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못 참고 전화, 그게 참지를 못하는 거네요. 맞죠. 못 참고 한 거고 빨리 이제 국회를 진압을 해야지 그 이 내란 비상계엄을 네. 이후에 이제 뭐 누구 쭉 끌어갈 체포도 수 하고 있으니까. 선관위도 예. 뭐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 뭐 하고 이렇게 국회 예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회 진압이 안 되니까 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접 전화를 그렇게 해서 그게 아하. 아주 중요한 직접 증거가 돼버렸죠. 실제로는 그게 강력한 증거로. 그래서 거기 발포 명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집어내라 총을 쏴라 국회의원들한테. 네, 수방사령관한테. 그래서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돼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 상황 안에서 격노를 하고 있을 것이다. 또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금 막아라, 나를 막아라, 지켜라.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 네, 그거 자체가 지금 그 굉장히 또 범죄 아닙니까? 또 이것도? 범죄 행위이죠. 범죄 특수공무 행위죠. 집행 방해 교사라든가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게 탄핵 또 재판 이 불응하는 과정도 뭔가 좀 이게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반영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네. 특검 수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 이런 네. 것이 모두 파면 사유가 된다. 헌법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모두 부정적으로 탄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그다음 구속영장 발부에도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이 지금 8명입니다. 1명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8명은 그 재판관들 중에 막 보수 쪽이 한 5명, 진보 쪽이 3명이다. 뭐 이렇게 성향대로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수계 혐의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고 국민들 모두가 생중계로 보셨기 때문에 어떤 헌법재판관이라도 자신이 어떤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란 수계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전원일치로 인용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 탄핵 재판은 집중적으로 심리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연다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17번 심리 기일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탄핵 사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심리가 필요했는데 이 건은 단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10번 정도도 뭐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번씩 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 명 마은혁 그 재판관 헌법 소원 또 심리 속행을 빨리 한다고 신속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또 임명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국회의장께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네. 하신다고 하고 그게 합의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야가 합의했어요. 공문이 다 있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하고 당시에 다 그 합의해가지고 논리는 뭡니까? 그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선출했고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네.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저는 최상목 대행,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 탄핵 사유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임시 네. 지위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가처분 신청도 하신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임명되는 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구인 완전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형사 절차를 좀 준용하라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이 네. 되어 있는데 준용하라는 거니까 비슷하게 하면 되지만 따르지 않아도 100% 따르지 네.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준비 기일에도 그 주심 정혁씨 재판관인가요? 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이것은 헌법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준용할 필요는 없다고 네. 그렇게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듯이 증거조사를 막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을 아마 이제 저희 탄핵 소추단 쪽에서 요청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인증등본 수사 기록을 보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구속영장도 나올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탄핵의 증거 서류로 인정이 될 거고 그 증거 조사는 굉장히 형사소송법보다는 조금 더 간명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증거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모두 준용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더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파면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뭐 죄를 다 따지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이 사람 더 예.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 파면하자. 그 파면이 100% 확실하다면 심리를 계속 할 필요가 사실 그렇습니다.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를 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음흠. 헌법이 위반이냐 네. 그다음에 법률의 위반인가 이 판단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국무회의 안 했잖아요. 비상계엄 당시에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무위원들이. 절차적 하자죠. 그럼 헌법 82조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탄핵 사유예요. 네. 그런 등등의 이제 헌법이 위반되냐 법률이 위반되냐를 따져서 판단하면 탄핵 심판은 뭐 결론을 빨리 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에서 위헌정당으로 국민의힘 네. 해산 청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걸 지금 하고 이제 있는 겁니까? 그 비상계엄 당시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당사로 전부 다 가는 바람에 표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왜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모이게 했는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이 내란 진압에 굉장히 방해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범죄 행위이고 그다음에 위헌정당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서 하도록 이거는 정부만 할 수 있거든요. 예. 과거의 통진당 사례에서도 법무부가 내란 음모만으로 그때 당시에는 정당을 해산시켰어요. 네. 근데 이건 내란이 기수에 이르렀고 예. 그 후에도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발언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면 그러면 그 정당은
오히려 반헌법적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국가에서 그 정당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저희 당에서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추경호 원내대표나 전 원내대표나 등등은 그때부터 개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 심각한 부분은 그 후에 계속적으로 편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후에 몰랐던 의원들도 결국은 동조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보는 거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네. 12분인가의 유튜버 포함해서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내란 관련해서 지금 범죄 수사를 받고 있고 그 대통령과 한 몸이 돼가지고 내란을 지금 계속 진압 못하게 하고 내란 상황을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당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네, 내란 음모로 통진당이 해산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내란의 기수고 지금까지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위헌 정당이라는 게 조국 혁신당의 좀 주장이긴 합니다. 자, 현재 상황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직까지 대치 중입니다. 관저 문으로 대치 상황은 좀 길어질 거라고 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길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통과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설득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네. 드러내야 되고 체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죠 방법상으로는. 그렇죠. 설득하고 그 설득을 좀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서로 무력으로 충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결국 안 되면 네. 저는 의법 처리해야 된다. 네. 저 범죄에 대해서 현행범에 대해서는 그래야 진압이 됩니다. 그죠? 네. 공수처 직원들도. 예. 자, 현재 상황 경호처에서 관저 문은 통과했고요. 실내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경호처가 인간벽을 치고 경호처가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최대한 설득을 하되 그 설득이 실패하거나 한다면 그 경호관들을 현행범으로 뭐 체포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우리 의원님 앞에 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책. 요 책을 아마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제목이 좀 눈에 띄는 게 검찰을 확실히 재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제를 다셨던데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이 책은? 네, 이 검찰 재건축은 제가 네. 정치 시작할 때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국회의원 되고 나서 혹은 그 전부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찰개혁 입법들 발의하고 검사 징계법도 이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입법 활동했던 것, 그다음에 의정 활동했던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좀 국민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주 작은아마 이제 그걸 정리한 건데 책자로 좀 너무 거창하게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또 박지원 변호사님께 한 부 드리고 꼭 보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조직이었으니까. 마음 많이 아프죠. 그렇죠.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게는 예. 이제 검찰 건이 너무나 남용이 돼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저런 이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다. 네. 저런 사람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문제고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문제고.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이제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것, 그래서 권한 행사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받는 것, 이런 식의 이제 검찰개혁 입법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2대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재판 상황은 이제 아마 예정이 됐고 그거는 아마 순조롭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과제로.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까지 오늘 집행 상황 우리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좀 전 댓글 좀 이벤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로 앱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5번 5,000 통통 쿠폰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방송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새롭게 시작하는 먼데이 뉴스 있고요. 영식당 또 민병덕 의원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계속적으로 집행 상황, 윤석열 영장 집행 상황 다룰 테니까요. 뉴스인사 프라임 2부에서도 그 얘기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와 K 코너에서도 좀 체포영장 과정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세계 소식 다루기 전에 우리 지금 국내 소식 중에 윤석열 지금 체포하는 거 현재 상황 다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공수처에서 관저에 진입을 했습니다. 관저에 진입은 했고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요. 관저 안에 실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경호관들하고 대치 중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알파고 기자, 저 한남동 쪽으로 왔다면서요? 저 바로 우리 MC님 뒤에 보이는 이 사진 옆에 좀 약간 이렇게 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남산 터널을 가는 거, 저 거기를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한남대교를 제 인생에서 여러 번 지나갔는데 이렇게 한남대교가 막힌 거 처음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집이 서울남 한남대교를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반포로 돌아왔어요. 좀 많이 돌더라도 반포대교. 근데 반포대교도 지금 막힐 것 같아서. 예, 다 막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만큼 한남대교, 즉 한남동의 관저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요. 경찰차들도 뭐 2,700여 명의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지자들하고 뭐 지금 집회 인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실 늘 시위나 집회가 열리면은 청와대 앞 광화문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구중궁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부터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용산 주민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예측 가능했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그 앞에서 또다시 뭐 지지 시위가 열리고 또 비판 시위가 열리면서 용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죠. 자, 관저 역시도 청와대에 있었으면 굳이 외교부 장관의 관저를 뺏을 이유도 없이 거기를 또 뺏어가지고 본인 관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가 외교부 공간이었어. 그렇죠. 장관 공간. 그러니까 거기를 뺏어가지고 본인이 또 마음에 든다고 거기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또
그래서 거기에 비극은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좀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마저도 다른 국민들이 좀 배려한 일이었다.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길 막고 경찰 괴롭히고 지난 약 2년 넘게 그 난리를 폈던 정권 아닙니까? 가짜 출근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이 난리를 쳐놓으면서 끝끝내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근데 이 청와대 기가 안 좋다면서요. 거기로부터 기운이 안 좋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전 대통령들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 다 감옥 갔잖아요. 저기 일본에서도 총리 관저가 귀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총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지지율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총리들은 안 들어갔어요. 귀신 나온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귀신 나온다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낮은 지지율이다. 지금 시게루 총리가 그러니까요. 자, 그만큼 한남동이 우리 알파고가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알파고 이 한남동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왜냐하면 한남동에 외교부 공간이 있었지만 대통령 공간이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일 때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영장이 집행되고 또 영장을 거부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 대사도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다음에 이제 그 국힘당이라 만났는데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비민주주의적인 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대놓고 그 계엄령을 반대했다는 계엄령 선포를 반대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또 지금 시위자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성조기 들고 나온 게 제일 기가 막힐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묻고 싶어요. 성조기를 저 왜 들고 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저 성조기 있거든요. 지금 저기도. 중요한 건 저분들이 저게 심지어 이스라엘기는 안 보이던가요? 이스라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옵니까? 그건 뭡니까? 유태교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위자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미 동맹을 끈끈하게 생각하고 한미 동맹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불법 계엄을 앞장서서 가장 크게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손절 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태극기 모독부대는 성조기 들고 나오면서 그 국제 관계라든지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조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도 몰래 계엄하고 이 난리를 치느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의 불법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이전부터 수많은 정보들을 이미 첩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사실은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 정보를 수집한 사람과 이걸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만 받아보는 사람들 사이에 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아니 계속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또는 전직 그 정보사령관 출신이 지금 보살인데요. 무속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 첩보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을 때 과연 미국 현지에서 이걸 받아보는 고위직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이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성조기를 계속 들고 나오는 거를 쓸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나 이런 데는 뭐 미국과 관계 없겠지만 다른 나라 국기 들고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오히려 튀르키예는 딴 나라에 가다 자기 국기를 심어주죠. 튀르키예 국기를 시리아나 이런 데 심겠네요.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리아 이제 내전이 끝났잖아요. 그때 시리아 내전에서 무장단체 한쪽이요 튀르키예 국기를 가서 여기저기 꽂아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걸로 그런 거를 있고요. 그리고 그 좀 기분이 나쁜 거 뭐냐면 지금 댓글장에서도 외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삼가하라 했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사람이에요. 저 유권자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저 세금도 내고 그 댓글 아마 착각한 것 같은데 우리 알파고 한국인입니다. 지금 제 기분 나쁜 거 뭐냐면 지금 이 장면들 다 일일이
일일이 처음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네. 외신이 처음에는 기사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너무 지나친 반대한 마음으로 나온 기사이겠지라고 해서 모든 기사를 일단은 보도하진 않아요. 근데 네.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외신 분들의 가반수 이상 다 부인은 한국 분일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진짜 무속 맞아? 무당 맞아? 이런 것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 써요. 네. 이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아니면 영국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그 차장님이 처음에는 올 때는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고 전화를 해요. 몸이 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외국에다가 제대로 보도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렇죠. 제가 만났던 외국 분들도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외 나가는데 알파 뭐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죠. 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야 알파 너 이 핸드폰하고 이 전기차를 만든 나라인데 이거 너네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 맞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네. 와이프가 계속 무속인들하고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주변에 막 주술사 무속인들한테 만난다고 하죠. 물어보고. 거기는 네. 주술사. 예. 예, 만약에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그러면은 개업해버리고 네. 말이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예, 프랑스 망했구나 미쳤어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얘기하죠. 당연히. 네. 자 지금 속보 좀 전달해드리면 체포하러 들어갔는데 사실은 안에 군부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수방사 병력들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군부대하고 좀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경호관들이 인간벽을 쳐서 지금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저 안에 수방사 병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수방사 병력들은 좀 무서운 게 화기를 갖고 있죠. 총 네. 같은 거. 네. 그래서 사실 좀 아무 불상사 없이 체포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사실 한 나라의 수반이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싶습니까? 알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정말 뭐 총기라도 발사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아니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쿠데타 결과로 가서 대통령 체포하려고 하면 이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네. 와 군부 쿠데타를 이렇게 대응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쿠데타 선포된 것도 아니고 쿠데타가 지금 진행 중도 아니고 완전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우리는 수장도 뽑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뽑힌 거고. 그래서 뽑힌 거잖아요. 네. 0.7.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 같은 장군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너무 순진하게 뭐 갔잖아요. 네, 아예 뭐 저항하지 않고 체포됐었어, 구속됐었어. 그리고 80년부터 88년까지는 대한민국 절권 통치로 끌고 갔던 전두환도 안녕구치소로 갔어요. 네. 아니 지금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 뭐 나름 좀 약간 부정적인 것들도 그쪽 시절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두 명의 모습이 사실은 교훈처럼 남아야 되거든요. 이 어촌령 앞에서는 그쵸? 누구다 다 똑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 나오잖아요. 저 너무 사실은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너무 똘똘똘똘똘 이렇게 무서우면서 방송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 사람이 박정희 딸내미도 봐주진 않았는데 내가 조그만 실수하면 나 봐주겠어? 자 윤석열 지금 안에 있습니다. 아마 관저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내에 아마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공수처는 관저 문을 열고 이 관저 안에 들어가서 일단은 영장 제시를 했습니다. 영장 제시를 하고 실제로 수색영장이랑 체포영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잡아오는 과정, 이게 수색 체포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경호처 직원들하고 좀 대치가 있었고 지금 군부대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나 지켜달라라고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가장 근래에 어디서 나타났던 모습하고 똑같냐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인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는 소령 출신이에요. 예비역 소령 출신인데 브라질도 한때 군부 독재가 있었거든요. 보우소나루는
끊임없이 다시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로 돌아가야 돼라고 얘기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하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이 본인이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법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얘기가 자꾸 안 되고 본인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막히고 법원에서 막히고 이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은 본인이 대통령인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가 대법원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내가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나를 따르는 지지자들이여. 그들을 향해서 빨리 반대 목소리를 내라. 똑같네요. 거리로 나와라. 비슷하네요. 네. 우리랑. 대통령일 때. 그래서 실제로 본인 대통령인데 지지자들하고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고 의회 앞으로 몰려가는데 잘한다를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했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 2023년 1월에 취임을 했어요. 예. 불과 며칠 안 돼서 그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군까지 쳐들어갑니다. 야, 이거 유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지지자들을 대통령 군안으로 누가 들여보내줬느냐. 그러니까 보우소나루의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친위 쿠데타를 꿈꿨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미 지난해 11월에 관련해가지고 국방장관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군 고위직들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우소나루 전 세계적으로 그 손가락질 받는 보우소나루랑 똑같은 모습을 지금 윤석열 씨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지금 안에서 뭐 이렇게 박은정 의원 얘기에 따르면 지금도 격노하고 있을 것이다. 나 막아라! 못 들어게 해라! 뭐 이럴 거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그 영장을 집행하던 검사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맡고 있다. 이거는 알파고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 이거 비슷한 일이 페루에서 여러 번 일어났어요. 페루요? 예, 네. 페루는 이제 탄핵 맛집이거든요. 탄핵 맛집입니까? 예, 거기 탄핵들 많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해산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해산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너무나 극우 부지모리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그분의 이제 일본계 일본계. 그래서 그분의 딸내미하고 이분이 붙었는데 이제 거기는 1차, 2차 있어요. 그 결선까지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본선 때는 너무 많은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표가 너무 갈라졌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갈라지니까 너무 극우하고 너무 극자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극자 대통령이 너무나 미세한 차이로 뽑혔어요. 아하. 근데 이분은 미세한 차이로 뽑혔는데 이제 국민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는데 네. 국회가 해산 안 돼가지고 본인이 탄핵 당했어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 같은 게 많네요. 사실은 그분도 친위 쿠데타보다는 그냥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분이 그런 부분 다르더라고. 네.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 간저 내에서 군부대 수방사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소식 조금 다뤄봐야 되는데 31일 날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던 네. 날입니다. 외신들도 이거를 긴급하게 다 타전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외신들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 속보로 계속해서 또 분석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미로든 이렇게 전 세계의 외신이 쉴 새 없이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요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주목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거의 싶네요. 시리아 내전하고 지금 이거 똑같이 나와요. 거의 같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세게 본다는 계속 거잖아요. 앞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절대로 외신들이니까 잘 모를 거다.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알파고 기자가 네. 얘기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더 잘 알아요. 예, 우리보다 정확하게 더. 다 알고 있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다 항상 보도
밑에 어떤 내용들인지 갈무리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까지 이제 갔잖아요. 네. 그 얘기도 이미 외신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신이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주요 매체들 네,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 어느 정도라면 워싱턴 포스트 여기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 명으로 커버하기 힘드니까 링크드인에다가 공고를 올렸거든요. 이 한 달간 저와 함께 알바를 할 만한 프리랜서 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네, 워싱턴 포스트 한 명 지금 부족하니까 한 명 찾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 일본, 한국 같이 이렇게 다루는 기자들 보통 한 명씩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동아시아 다 다루는데. 한 명 정도 다루고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일본에 사실은 아시아를 다루고 있으면 일본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지금은 다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도쿄에서 우리 끝까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 취재협조 요청한 외신이 70개 정도 됩니다. 야, 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탄핵 심판, 대통령 체포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외신에서? 예, 제가 앞서서 계속 비유를 드립니다만 만약에 프랑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매체들은 안 보낼까요? 프랑스에? 저도 엄청나게 기자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실 제가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 그러면 우리가 브라질급은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웃기게.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새 한국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퇴행을 애써서 지금 마지노선으로 막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한국인들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회복을 확 해서 일어날 것인가를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극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세력들 역시도 극우 정권들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극우 정당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정치가 이렇게 후퇴를 할 때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민주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지 이 퇴행을 막을 수 있느냐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험실 같은 곳이 한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지금 또 속보 상황은 체포영장 집행 인원이 지금 150여 명인데 그중에 80여 명이 관내로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측에서는 이 불법 영장이다, 체포 무효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결국 법적 조치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면 법적 조치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경호관들이나 그 군부대한테 좀 독려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메시지 때문에 계속 대치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 계속끼리 그를 거부하거나 막는다면 그 군인들이나 그 경호관들도 경호관들도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현행범이 될 수가 있고 사실상 즉각 체포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체포해야 되는데 자, 또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밝힌 상황. 그럼 무리하면 나와야지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법을 보수 정당이고 이러면 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정확한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나와서 거기서 다투든지 이걸 또 거부하고 어쩌면 저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약간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이 분석 보도를 낼 때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내란 수계 윤석열에 어떻게 동조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분석 보도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법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다 비판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저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이거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결국은 지금 밖에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저 메시지를 또 보면 또 자극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돼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잡아서 데리고 갈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 과천까지 갈 때까지 차로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유혈 충돌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지금 진짜 자칫 잘못하고 여기 있는 이제 경찰분들하고 여기 있는 시위자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다가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완전히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닌데. 젊은 분들 있죠 당연히. 근데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몇 명 사람이 여기서 돌아가시면 이제 그분들이 친척들이 있을 거고 지인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라가 진짜 아수라장이 되면 맞습니다. 그때 진짜 말 그대로 누군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요거 하나만 좀 다뤄보죠.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외신들이 주요 사진들을 꼽는데 요번에 그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계엄 탄핵 관련 사진들이 꼽혔습니다. 특히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 부대변인이죠. 그 총 잡는 모습 그 사진들이 이제 아주 주요 사진으로 올해를 정리한 사진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외신에서 이런 사진들을 꼽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단 사진만 딱 설명 없이 보여주면은 이 사진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냐.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만약에 정말 딱 사진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총이라는 것과 총이라는 게 도심 한가운데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또 여성 정치인이 이걸 잡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 그 사진도 뉴욕타임즈가 2024년 사진으로 보는 올해 보도에서 그 사진을 딱 선정을 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 언론들은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이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대단하게 봐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시위하면은 절대로 평화로운 시위보다는 폭동으로 번지는 경우가 거의 트럼프 국회 선거 사건 봤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장 절체절명의 나라를 구하려는 모습이 핵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역시도 사실은 굳이 설명을 달지 않으면 이게 2024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위협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굉장히 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차대로 잘 해가지고 몇 개월 안에 다시 이제 새로운 대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다시 딱 뽑아서 정상 국가화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는 아마 우리를 통해서 겁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가 좀 기초적인 게 이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속보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공수처하고 경호처 이게 몸싸울 충돌이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 정도 예상은 하긴 했지만 좀 더한 일이 좀 일어난다면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체포되고 그게 법적으로 법대로 좀 잘 좀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고 문희정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 또 뉴스인사이다는 마무리하고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지만 뉴스 특보로 계속해서 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 좀 중계해 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